국민들이 의원님께서 얼마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그래서 계시는지 상시 지속적인 정말 실망하고 업무라든지 계실 위험한 겁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도그마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 총리님,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그 원인을 노동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던 우리 사회에 던지는 뼈아픈 목소리였습니다. 사고 이후 어머니 말씀, 당부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될 텐데요. 비용 절감보다는 생명 존중 가치가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도록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는 비용 절감보다 생명 존중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국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본 의원의 눈에는 생명 존중보단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오세훈 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2026년까지 공사 직원 2212명을 감축하는 인력 감축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접적이고 비핵심적인 업무는 자회사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고요. 안전 문제를 우려한 노조가 반대하면서 현재 파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PPT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인력 조정하겠다는 비핵심 업무 조정안입니다. 역사 및 터널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정비를 한다거나 터널 내 선로에 있는 자갈을 정비하는 업무로서 안전 운행에 직결이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안전과 연관이 없다, 비핵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주업체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와 죽음의 외주 아닙니까?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상 재해 건수 PPT 봐주시면요. 5년 전에 비해서 2.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외주화를 하게 되면은 재해자 수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존중을 우선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의역 사망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걸 수리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했던 사람의 그 책임은 그거를 수주받았던 기업들이 잘 못한 그런 일들 아니었나 싶어요. 그럼 PPT 화면을 좀 봐주셔야 제대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울시가 작성한 내용이고요. 구의역 김군 사고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주요 원인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주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안전 문제는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각 업무들이 같은 교통 신호체계에 묶이지 못한 채 종합 관제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소통 체계가 복잡해져서 지하철 안전과 관련한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의원님의 그리고 외주와 지난 수년 동안 용역업체 노동자와 그 시민의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안전생명 업무 외주화의 원칙적 중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의 지금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고가 난 뒤에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를 건가요? 이게 서울시에서 낸 겁니다. 서울시에서 작성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가 작성한 내용이고요. 의원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구의역 김군이 인용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의역 김군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라고 그럼 의원님은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건가요? 저 서울시의 진단에 대해서? 전 동의합니다. 여기 보면은 위험에 외주하지 말라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총리님 잠시만요. 네.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있는 팩트와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저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혁신기관 가이드라인은 뭡니까? 인력 감축하고 업무 다 외주 위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생명 존중 안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뭡니까? 답변 드릴까요? 교통공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들에도 계속해서 인력 감축하고 업무 위탁하고 있으니까 위험의 외주화가 이게 확산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가 교통공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 드릴까요? 생명 존중하시겠다면서 인력 줄이고 드릴까요? 위험의 업무 외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의 그런 외주화가 바로 안전에 대한 그 인식 결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외주화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전부 다 그럼 외주화돼서 노동자들 죽고 산업 안전 문제 생기면은 총리님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 직접 하면 책임지실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 직접 노동자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접 하면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업무는 외주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하는 걸 반대하시는 겁니까? 반대합니다. 그것이 원칙. 그게 문제입니다. 총리님은 지금 한 해 천만에요.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왜 책임 안 지십니까? 그렇죠. 2,000명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도 더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외주화하고 똑같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고 중대재해 예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노동자들이 현장에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업무를 실제로 외주화하는 것이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서울시에서 구의역 김군이 죽고 나서 이런 보고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것조차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총리께서는. 제대로 된 회사에 외주화하고 저는 그 외주화가 본 의원은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반복되는 쓰도록 죽음에 해줘야죠. 대해서 의원님. 정부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하시라는 건데 이렇게 무조건 강변하시는 태도는 정말 안 좋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일방적인 게 것도 아니죠. 아니죠. 서울시 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부정하는 듯이 말씀하시잖아요. 제 생각이라고. 아니 의원님이 의원님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시 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아니, 동의하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셨잖아요. 그럼 동의하신다고. 서울시 보고서 동의 안 하십니까, 총리님은? 아니 저는 딴 의견도 동의 있을 안 수 하세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노동자 의원님.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의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의원님께서 10월에 얼마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그래서 계시는지 상시 지속적인 정말 실망하고 업무라든지 있을 위험한 업무에 겁니다.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정규직들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총리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도그마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 총리님, 저는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이런 친숙한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이거 시민 안전과 관계된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안전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도 안전해야 되고 그렇다면 위험한 업무를 과도하게 외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안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하철을 민간회사가 동의하지 운영하고 않는다는 있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외주화, 민영화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논리는 무리가 있다 하는 말씀. 너무 총리님께서는 지금 뭘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문제가 생기지만 그중에 한 이유도 외주화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인정 안 하시는 하나가 겁니까? 이유가 된다는 것하고 외주화는 그렇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지금 거하고는 뭔가 다른 말씀이시죠. 잘못 듣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왜 잘못 들었어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문제가 말씀하셨는데. 많으시네요. 자, 윤석열 정부 왜 이렇게 법까지 위반하면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노조가 증오의 대상입니까? 아니 법을 이거 불법도 아니고 단협에도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그리고 또 중기재정소에서도 26년까지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노조 사무실 임대료 제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삭감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부 총리께서 그거는 합법적이고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입장을 지지합니다. 지난 8월 말에 사회적 경제 관련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좋은 비전과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 가끔 보면 그 운영 상황에 따라서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경계해 가면서 최대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한다. 혹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무총리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신반의했는데 PPT를 좀 봐주시면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거의 몰살하는 수준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4년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예산이 총 762억인데 전년도 1,726억 대비 약 963억, 55.8%가 삭감됐습니다. PPT 화면에 지역특별회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예산이 약 476억 배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기존에 약정됐던 인건비 잔여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약 1,000억 원 정도의 사회적 기업 인력 창출에 따른 인건비 지원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총리님, 이런 예산안이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그리고 전국의 약 20만 사회적 경제인들이 보기에 정말 총리님 말씀처럼 치밀하게 기획하고 추진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정의 여유만 충분히 있다면 어떤
그 용도에 불문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재부에서 엄밀하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사회적 기업이라면 인건비 정도는 그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 하는 그런 나중에 그런 원칙에 따라서 주세요. 기재부가 네. 조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 우리 장관님도 그렇고 총리님도 그렇고 이렇게 일방적이고 또 이렇게 막가파식 사회적 기업 지원 중단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육성해서 자생이라고 지금도 뭐 인건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사회적 기업 지원 근거법의 정확한 법률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시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제1조에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라는 것이라고 의원님 명확하게 너무나 나와 있습니다. 잘하시죠. 또 동법 5조에 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부 예산 사업의 기본 그 근거법이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기본 계획도 그 명칭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 계획인데 왜 이걸 정부 맘대로 이런 패러다임을 육성해서 자생으로 변경하고 또 올해 9월 1일 발표하셨죠. 기본 계획에도 육성이란 단어를 뺐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고 사회적 경제 당사자 그 어느 누구와도 합의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은 그런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또 기본계획 명칭 변경이 저는 총리님이 말씀하신 그 치밀한 계획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려면 인건비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느냐 육성하지 않느냐의 기준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총리님, 의원님의 무리이신 주장이시고요. 무조건 부정수급이 문제라면요. 지원하는 거에는 저는 문제가 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증 취소하든지 지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 거죠.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예산이 줄었으니까 이거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좀 약간 억지에 가까우신 주장이십니다. 이렇게 단번에 육성사업 예산, 인건비 사업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소를 해야 잘못한 것이 아니시고요. 합리화시킨 것이죠. 네. 노동자들을 실업자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들 다 공동구매, 공공구매를 통해서 다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건비마저도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해야 되겠다. 그건 조금 문제인 거죠. 취약계층에는 노동자들 실업자를 만들고 그렇지 않죠. 의원님께서 다 실업자가 된다는 거는 너무 일방적인 말씀이신 거죠.